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스스톤 전문 스트리머 방구석 세종입니다. 이번에 16.4 패치 공략과 덱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갤러리에 올린 제 공략글 전장 현메타 기본 운영법 및 덱 파워 분석 글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려 하고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글을 쓴 시점으로부터 메타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들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덱 트래커를 설치하세요. 코발트가 리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칸고르가 어이없이 죽느냐, 쥐떼가 언제 터드느냐에 울고 웃는 게임입니다. 자동어로 전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배치는 이상적인 전투 구도를 이끌어낼 확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선행연구입니다. 제 공약 영상은 기본적으로 덱 운영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각 우두머리들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토체스류 장인 포셔님의 공략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표님이 쓰신 16.4 패치 공략글을 보고 제가 이 공략글을 쓰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님의 하수인 티어리스트입니다. 이제 1렙, 2렙 구간에서의 플레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수인 티어리스트를 알고 있다면 모두가 랭커와 동일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둑으로 치자면 일종의 정해진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타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16.4 패치에서 덱 파워가 약해짐에 따라서 우두머리 편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좋은 우두머리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저의 주관적인 티어표를 추가하였는데요. 좋은 우두머리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티어 우두머리 데스윙은 토큰 중매 쥐떼만으로도 중반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이 강력한 우두머리들은 쉽게 좋은 우두머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강력한 초반으로 명치를 보존해서 후반 지향형인 덱인 덱계용이나 덱게머를 성공시켜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덱을 할 때도 보다 쉽게 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스윙의 야수덱, 전시관리인의 빗송덱, 부엌의 월록덱, 알렉의 용덱처럼 특정 덱에 강력한 푸시를 해주는 우두머리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덱의 성공률을 생각해 본다면 기계덱, 슈팅악마덱, 야수덱, 용덱, 그리고 멀록덱을 순서대로 꼽게 됩니다. 덱들도 우두머리처럼 평균 등수와 승률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덱게멀은 1등을 할 확률도 높지만 8등을 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아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좋은 덱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습니다. 각 덱들에 따라 전성기가 다른데 약한 타이밍이 없는 덱일수록 더 좋은 덱이고 상위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덱의 시간대별 파워를 어느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쓸 당시보다 이제 용덱의 외그톡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용의 초반 힘은 살짝 더 올라갔을 거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쥐떼와 무리의 지도자를 사용하는 야수덱과 화강 로봇을 위시한 기계덱이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중반에는 코발트 기계덱과 슈팅 악마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슈팅 악마가 기계덱에 비해 우위 상성을 지니기 때문에 좀 더 고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면 전통적인 천둥머리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깡스택과 천보, 유틸까지 모두 갖춘 용이 그 다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랩업 타이밍입니다. 16.4 패치에서 3렉 3점이 굉장히 무력해져서 빠른 랩업이 메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4랩 상점에 강력한 카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룰 랩업을 따라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덱 운영과 배치 팁입니다.
각 덱에 따라 필요 이상의 레벨업은 낭비가 됩니다. 특히 레벨업 비용이 올라가는 6레벨의 경우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6.3 패치까지는 보슨코나 광기로봇 같은 적고 첨보다 하수인이 많았기 때문에 작은 하수인으로 첨보를 벗기는 톡치기 플레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사용하는 빈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덱의 성격은 크게 첨보덱, 서순덱, 그리고 깡스텝덱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기계덱은 첨보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코발트 기계덱이 성립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이름에 따온 코발트 때문입니다. 첨보를 지속적으로 리필할 수 있는 사기적인 성능으로 실질적인 전투원 역할을 모두 떠맡게 되며 이 첨보를 리필할 재료들을 찾고 코발트를 공격력을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빅 악마덱의 사장과 슈팅 악마덱의 부상으로 부릉이가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된 내용인데요. 용덱의 볼바르용은 엄청난 성능으로 기계덱의 주축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와 연계되는 첨보용도 많이 선택하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배치 팁은 기본적으로 코발트를 전열 배치하여 첨보를 먼저 소모시키고 이를 다시 리필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코발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 리필 타이밍을 잘 고려해야 하며 상대가 네파리안인지 혹은 히드라를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볼바르용은 16.4 패치 거의 최강 용병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카드니 보인다면 보이는 족족 집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계중매 덱입니다. 화강 로봇과 기계알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내는 덱입니다. 정석적인 코발트 덱으로 시작해서 리븐데어를 섞고 화강과 기계학을 황금작을 하면서 칸고르를 섞어주는 게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화강과 기계알은 죽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이들을 스텝 버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배치 팁은 칸고르가 죽기 전에 화강과 기계알을 죽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도발을 2개 이상 가지게 되면 히드라나 전투절단기에 칸고르가 잘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도발을 바를 때 항상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악마덱입니다. 슈팅 악마덱은 악마간수와 이 영웅고개사 둘의 강력한 콤보에서 시작됩니다. 2코와 3코 저렴한 하수인들의 연계로 중반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사를 반드시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후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배치 팁은 중매 악마들을 약한 순서대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서순덱이기 때문에 1등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강력한 효율로 순위 방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갑분머를 제시하는 랭커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강마덱입니다. 1렙부터 가는 명인덱 거의 사장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떠감을 이용하는 것은 4코어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명인을 키우고 슈팅 악마 덱을 섞어주는 타입의 덱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야수 덱은 초반 타이밍을 쥐떼와 하이에나 이 콤보로 빠르게 넘기면서 시작합니다. 또한 무리의 지도자를 섞어주면서 랩업을 하고 골드링과 히드라의 힘으로 덱을 완성하게 됩니다. 중반 타이밍이 굉장히 취약하고 야수하수인들을 많이 산다고 보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레벨업을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덱을 완성하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기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 팁은 골드린이 죽고 히드라가 칠 수 있게 신경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골드린의 도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다음은 용덱입니다. 하이에나 역할을 하는 외그토골로 어느정도 초반을 넘기고
첨보용과 볼바르용의 사기성으로 중반을 넘길 수 있다면 후반에 고밸류 하수인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용덱은 박물관 마술사의 효율성으로 인해 히드라가 나온다면 섞어줄 수 있습니다. 배치 팁은 첨보용을 전열 배치하여 집행자 버프를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또 외그토글은 후열 배치를 하는 게 이상적이겠죠. 멀록 덱은 여전히 후방 최강의 덱입니다. 하지만 덱게머를 시도하는 것은 점수에 이롭지 않으니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상점이 점지해주는 대로 덱게머를 가게 된다면 4발을 하지 말고 5성 발견을 해줘야 합니다. 독성 블러볼록은 굉장히 효율이 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기피해야 합니다. 배치 팁은 히드라각을 피하기 위해서 브란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천상멀록에 도발을 발라서 그 첨보를 무한으로 입히라는 무한동력 멀록을 즐겨봅시다. 갑분멀은 미래 없는 덱의 최고의 보험입니다. 당장 필드가 강한데 후반 기대치가 낮다면 갑분멀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접컷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림고수님의 공략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빗송브랑 덱입니다. 빗송곤니가 빠르게 뜬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당장 명치 압박이 심한데 브란과 리븐데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면 발견 보상으로 빗송을 고르게 되겠죠. 용족이 추가됨에 따라서 박물관 마술사의 효율이 올라서 옛 융합체 메타의 강력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키우는 하수인은 이렇게 첨보용, 히드라, 그리고 전투절단기, 천상멀록 이 정도가 가장 강력한 카드들이 되겠습니다. 악마에서 저코에서 찾아본다면 인프두목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카드가 덱입니다. 최고의 꿀잼 덱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구울 덱의 부상으로 최고의 꿀잼 덱의 자리에서는 살짝 내려왔죠. 하지만 여전히 기계중매 덱과 갑분머를 시도할 수 있는 카드가 덱, 그리고 제일 귀여운 덱 헬로키티 덱을 시도할 수 있어요. 브란 카드가 엄마곰을 활용해서 길고양이를 말도 안 되는 스택까지 키워낼 수 있습니다. 예시자면 외시 자료화면 보고 가시죠. 티리온은 삭제되어서 넘어가고요. 데스윙은 이제 빠른 쥐대가 나온다면 강력한 필드를 바탕으로 빠르게 랩업을 해줍시다. 비대칭적인 영능이 아닌데 이 쥐대 하나만 나온다면 상당히 이기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구울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울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골드린 구울덱 그리고 칸고르 구울덱이 있습니다. 골드린 구울덱은 쥐대를 골드린 버프를 받아서 소환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황금구울, 콰광, 쥐대, 골드린, 느도스, 첨보녀, 황금리브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느도스나 첨보녀는 바꿀 수 있겠네요. 핵심 하수인이 되는 것은 역시 황금구울 그리고 황금 리븐데어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있어야 구울 덱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골드린 덱의 경우에는 골든이 발동할 때 4뎀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섞어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칸고르 덱은 6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금구울과 황금 리븐데어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구울 덱에 콰강을 섞어주는 이유는 히드라각을 피하기 위해서 골드린 덱에도 콰강을 섞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황금구울이 터지면서 광역으로 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신의 필드에 있는 중매들을 모두 발동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환되는 하수인 오른쪽에 버프가 있다면 중매로 소환되는 하수인들의 그 오른쪽에 있는 버프들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구울덱의 골드닝 구울덱의 그 경우에는 G대에서 터지는 G들이 골든이 있는 버프, 느조스의 버프, 첨보가 발린 상태로 소환이 되고요. 칸고르 구울덱의 경우에는 화강 로봇이 칸고르에서 소환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느조스와 뭐 첨보녀가 있다면 그런 버프들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소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닝 구울덱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대 대신에 다른 야수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체력이 약 10에서 20 사이로 버프를 최대한 준다면 만들어줄 수 있고, 이들이 전부 첨보를 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황금구울이 황금 리븐대와 함께 광역 딜을 주는 것이, 광역 6딜이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첨보도 모두 없앨 수 있고 데미지도 그 정도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뭐 아주 중요한 서순덱을 굴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 기계중매 덱이나 아니면은 뭐 엄마곰을 사용하는 덱을 굴리고 있다면 그런 것을 커트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칸고루 구울 덱은 황금화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인데, 황금화강이 그렇게 되면은 황금 리븐데어와 황금화강이 필드에 6마리가 깔리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폭탄 데미지로 강력함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꿀잼 덱이죠. 마지막으로 전장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게임입니다. 따라서 이겼을 때도 잘해서 이긴 판이 있고 운이 좋아서 이긴 판이 있으며, 질 때도 잘 못해서 진 판이 있고 운이 나빠서 진 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졌을 때 멘탈 관리하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못해서 진 판과 운이 나빠서 진 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노에 차서 보상 심리로 이번 판에 운이 좋겠지 라는 도박사의 오류를 저지르면서 무리수를 던지면 안 됩니다. 전판에 8등을 받았다고 이번에 느도스와 화강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덱개멀과 덱개용을 성공시킨 운이 이번 판에 따라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공략글 다 끝냈고요. 전에 언급드린 링크들은 모두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전장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